네, 2022년 12월 27일 이정훈입니다. 북한 무인기가 대한민국을 휘저었죠. 서울 북방까지 왔고 대통령 관저로 그대로 날아서 꽂혔으면 미사일이 되는 거죠. 청와대가 밝힌 거에 따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OODA에 참여한 걸로 보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윤 대통령은 통수권 행사를 더 적극적으로 해라 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발표된 것만 정리 먼저 하겠습니다. 이제 북한의 무인기가 26일 날 대한민국 들어와서 휘젓고 다녔습니다. 저는 양공과 양동을 했다고 봤습니다. 강화도 북서쪽 바다 쪽, 강화도는 높은 산도 없죠. 고려산 정도 있는 만이산 400m밖에 산이 없는 그쪽으로 무인기 4대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발견하죠. 그거 잡느라고 잡지도 못했습니다. 난리치는 사이에 파주 쪽에서 넘어온 무인기는 서울을 쫙 훑고 지나갔습니다. 다시 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우리 군은 사실 이렇게 무인기가 넘어오면은요, 이걸 공군이 막아야 되느냐 육군이 막아야 약간 논란이 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해주나 개성에서 뛰어가지고 바다로 들어오는 거는 그거는 해군이 막아줘야 돼요. 그 강화도 일대에는 김포 반도하고는 해병대 2사단 청룡부대가 있는데 거기에 포병이 있죠. 포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별로 각 연대별로 3개 연대가 있는데 연대마다 하나씩 포병 대대가 나가 있습니다. 근데 포병에 갖고 있는 방공 무기 갖고는 바닷가를 날아다니고 있는 이 무인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 무인기를 잡으려면은 그쪽 지역에서 작전하던 해군기들이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얕은 바다라서 어떤 방공 기관포를 갖고 있는 함정이 없죠. 결국은 여기는 육군의 공격 헬기가 날아가서 수도군단에서 통제하는 비행기가 날아가서 잡아야 되는데 한 대도 못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파주, 정확한 위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파주 그쪽이라면 육군 1사단 전진부대 내지는 이제 1군단 예하부대들이 있는 쪽인데 그쪽으로 넘어왔다면 1사단이나 고요피 몇 사단이지? 28사단인가? 그 최전방에 있는 GOP 부대들이 남방 항해선 북쪽에는, 남쪽에는 우리 포병들이 있으니까 포병들이 보고 잡았어야 돼요. 공군이 잡긴 좀 어렵습니다. 공군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초계 비행하는 전투기들이 그 남쪽에 있지만 워낙 속도가 빨라서 무인기를 잡기에는 어렵습니다. 그거 뭐라 그럴까? 독수리 보고 잠자리 잡으라 그러면 못 잡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독수리 보고 파리 잡으라 그러면 잡습니까? 못 잡습니다. 그건 파리채를 휘두를 수 있는 지상부대가 잡아줘야 되는데 육군 전방부대들이 하는 사이에 이게 지나가 버렸고 못 봤다면 못 반 대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각 군단의 예비사단들이 있는데 뭐 백마부대 같은 부대들이 있죠. 30사단도 있고 거기서 잡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KA-1 같은 전술 통제기가 날라와서 잡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육군의 공격 헬기들이 떠서 잡아보는 건데 다 실패한 거죠.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 군 측에서 한 해명 중에 흥미로웠던 게 그래 무인기는 못 잡는다. 이 무인기를 잡을 수 있느냐는 문제에 들어가면은 군인들 항공을 조금만 아는 군인들은 무인기 못 잡는다. 못 잡는다는 말을 다 인정합니다. 누구도 그거는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 쪽에서 반론 피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도 송골매 2대를 집어넣는데 북한은 발견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예, 북한도 역시 우리 무인기 들어가면은 꼼짝 못합니다. 제가 오늘 정리하려고 하는 거는 이 무인기를 북한이 집어넣는 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했다는 겁니다. 청와대 대통령실은 북한 무인기들이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사실을 보고받은 뒤
비례성 원칙에 따라 즉각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시켜라는 지시를 직접 내렸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거 더 이상 취재해보지 않았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대통령이 이런 보고를 딱 받고 비례성 원칙이란 단어를 쓰면서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시켜라 지시를 내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No,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군대 안 갔다 오셨고 제가 알기로는 아직 이 정도로 통수권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고 군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습니다. 이건 뭐냐, 이제 군의 문제를 담당하는 참모들이 할 수 있는 안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을 긴급히 만들어 올렸던 거죠. 그 중에서 윤 대통령이 이걸 골랐던 겁니다. 해라라고 결심을 해준 겁니다. 대통령이 할 일이 매우 많은데 모든 작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에서 나온 용어가 우다라는 겁니다. OODA. 적이 하는 거를 쭉 뭐가 일어납니다. 보면서 이게 오브저베이션 관찰하는 거죠. 오브제이션 관찰하다. 이게 일로 와. 이 자식이 이게 뭐 하는 게 판단되네. 그러면 오리엔테이션. 이거구나. 이쪽 방향으로 하는구나. 오브저베이션 하다가 오리엔테이션 딱 하고 나야 되면 그 다음에 디시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쪽으로 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전 계획을 미리 다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디시전을 하는데 디시전 이렇게 ABCD 아닌 작전 계획이 있죠. 그 중에 하나 고르는 게 디시전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 디시전을 딱 하고 나면은 요거를 언제 행동에 옮기느냐, 액션 하느냐, 이렇게 결정하는 게 군사작전의 4단계. Observation, Orientation, Decision, and Action. 그래서 이걸 우다라고 합니다. 북한의 무인기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작전이 뭐다? 나는 없었던 걸로 압니다. 근데 향급히 만들어낸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우리도 한번 무인기 집어넣읍시다 라는 걸 집어넣었겠죠. 대통령이 앞에 오브저베이션 우리 못했습니다. 북한이 뭘 노리고 왔는지 예측도 못했습니다. 오리엔트 실패했습니다. 북한이 우리 씌웠고 나가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안들을 낸 겁니다. 근데 거기 대통령이 망설이지 않고 디시전을 한 거고 액션 하라 라고 지시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군이 면피를 했습니다. 지금 와서 우리 무인기 넣었더니 북한은 발견도 못한 것으로 보이고 꼼짝없이 당하더라. 그래서 무인기는 서로가 다 대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대통령의 결정력이 높다는 건 증명이 됐지만 우리 군이 무능하다는 게 여기에 숨어있는 이면입니다. 이 디시전에 대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 작전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집어넣자는 거는 사실 합참의장이나 합참의장 밑에 있는 군단사령관, 군단장 또는 전방 사단장이 했어도 되는 거예요. 못하죠. 이게 한국군이 멍청한 군대가 된 이유입니다. 옛날에 박정기 3사당 백골 부대장은 인민군이 위압적으로 나오니까 자기 결정으로 원래 남방항해선 북방항해선 사이가 비무장지대인데 그걸로 포사격하게 했습니다. 그 경제협정 위반이에요. 근데 지휘관이 딱 결정한 거예요. 한국군에 대한 위해를 가하니까 빠바방 쏴버리니까 인민군서 당황하고 쩔쩔맵니다. 2017년인가 목함지뢰 사건 났을 때 대한민국 수색대 요원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 해당 부대에서는 작전 지시 못했습니다. 응전 못했습니다.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지시를 받고 155번이 포격을 합니다. 그것도 경제협정 위반이에요. 근데 우리가 위협을 당했을 때는 자기 방어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떠한 지휘관도 안 합니다. 육군에서. 공군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 결정해야 됩니다. 사소한 것까지도. 기관총 쏘는 거나 겨우 결정할까? 지금까지 보게 되면 포사격을 못해요. 무인기 집어넣는 게 하면 되는 거 아무 일도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한테 결정하라고 떠밀고 있어요. 대스정이 해갖고 성공했기 때문에 이 군인들은 우리 무인기 집어넣었더니 북한도 꼼짝 못하더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난 이런 게 굉장히 싫어요. 이 월급쟁이 군인들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되나.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군을 좀 야단쳤습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이 대비 태세화 훈련이 부족했다. 더 높은 대비 태세화 훈련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야단치면 안 됩니다. 아주 반쯤 조져놔야 됩니다. 당신네들 지휘관들 병사에 대한 게 아니라
별 둘 달고 사단장 하는 사람들, 별 셋 따고 군단장 하는 사람들, 별 넷 따고 지작사령관 하는 사람들, 합참의장 하는 사람들, 합참 작전본부장 뭐 했어 하고 따져야 됩니다. 낸 디시전을 왜 못해? 왜 못 써? 그리고 더 내려가면 연대장, 대대장, 포병연대장 야단 쳐야죠. 왜 못 써? 이게 연평도 포격전 때문에 제가 책도 만들었었지만 그때도 보게 되면 합참의장, 국방부장은 아무도 결정 못합니다. 근데 그 포사격을 받는 연대장 입장에서는 화가 나니까 자기가 지시 내리고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화상으로 훈련 중이었기 때문에 다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그 주렁주렁 별 달고 있는 사람들, 대통령까지도 그때. 근데 이번에 윤 대통령은 그나마 빨리 판단했던 겁니다. 왜 우리 초급 이 지휘관들이 모든 결정을 대통령한테 떠넘기냐 이거예요. 자기들이 해야 될 수도 있는 것도 있는데. 옛날에 박정기 백골사단장이 왜 전설이 돼 있는지. 물론 그 사람이 그 사건 하고 나서부터는 저 이상 진급 못하고 날아갔습니다. 박정성 해군 2함대 사령관이 1차 연평해질 때 완승을 거둡니다. 그때 그 사람도 본인의 결정으로 했어요. 박정성 제독은 지금도 건강하게 계신데 본인이 국방부 장관을 딱 얘기해서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라고 하고 중간에 뭐 끼어들고 보고하라. 해군 작전사령관 합참의장 에이씨. 그 다음에 딱 초기함 함장하고 너 구속정 내 지시만 따라 하면서 본인이 눈이 벌게져 갖고 쳐다보면서 치고 빠지고 해서 이긴 거야. 이러한 투스타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질비한 우리 전방에 사단이 몇 개야? 열 몇 개 있잖아. 사단장들 뭐 하는 거야? 별돌기 식다고. 군단이 몇 개나 있습니까? 수도군단, 1군단, 5군단, 6군단 다 뭐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우다를 돌린 걸로처럼 얘기하지만 우다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브저베이션 못했고 오리엔테이션 못했고 긴급히 지원은 작전 계획은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시전을 대통령이 한 거고 액션도 대통령이 한 겁니다. 대통령이 잘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군부가 군기가 많이 빠져 있거든요. 문재인 정권처럼 훈련하지 말라 그러면 뭐 좋지 뭐. 애들하고 병사를 훈련시켜가면서 인기 없는 지휘관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애들 말 안 들어 투살투살 내면서 봉급받는 게 훨씬 낫지. 아니 몇십 년에 한 번은 전쟁 대비해서 써먹으려고 훈련시키는데 군대인데 훈련 안 하면 어떡해. 그리고 제너럴하고 애드미럴은 결정을 하라, 결심을 하라, 책임지고 하라고 별 달아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들이 안 하면 뭐 어떡해. 돈은 제대 이후에 폼은 또 얼마나 잡고 있고 연금은 얼마나 받습니까. 저는 이번 합참의장, 작전본부장, 1군단장, 수도군단장, 전방사단장 불러갖고 대통령이 한번 조인트 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번에 한번 사건 생기고 나니까 이제 부대들이 예민해졌는데 정신 차립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해야 군기 잡죠. 우리 군인들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우다에 대해서 북한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상상해서 think the unthinkable 해서 이런 거 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전이 뭐다고 작전계획 세워놓고 그 작전계획대로 병사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걸 딱 들고 있다가 북한이 딱 했을 때 요거네 하고 딱 보고 오리엔테이션 한 다음에 관찰하다가 따다닥 보고해서 디시전 내리십시오. 1안, 2안, 3안이 할 수 있습니다. 1안은 뭐야? 우리 무인기 집어넣는 거다. 2안은 뭐야? 무인기 발사한 것으로 보이는 적 기지 때리는 겁니다. 3안은 뭐야? 고 상급 부대 때리는 겁니다. 3안 전쟁납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 북한이 거기서 미사일 쏘면 할 수 있는 아니 또 뭐야? 또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우리도 미사일 응전합니다. 그래 킬체인 준비해. 북한이 어떠한 조짐만 보이면 쏴. 디시전하. 이게 우다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북한을 제압해 들어가는 거죠. 북한하고 정면 승부를 해야 되지 도망가는 승부 하게 되면 계속 밀립니다. 두려움과 적은 어차피 나를 위협하는 거기 때문에 싸워야지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우다 플랜에 우다 고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가해갖고 우리 군의 체면을 지켜줬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이 통수권을 더 이해하고 작전을 이해하시고 우리 군의 맹점이 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통수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군기자문.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